안녕하세요. 이것이 스프링부트다의 저자 김희선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책의 실습 예제를 실제 코드와 함께 따라가며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개념은 책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니 책을 먼저 읽고 함께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AI를 활용해서 챗GPT로 유명한 오픈AI의 플랫폼과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챗GPT와 오픈AI 플랫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챗GPT라고 하는 것은 오픈AI가 제공하는 대화형 AI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연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AI 모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생성받는 이러한 방식의 챗GPT 서비스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오픈 AI에서는 사용자가 GPT와 사용할 수 있는 웹 앱 형태의 U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chatgpt.com 또는 챗GP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화 방식으로 우리가 AI 모델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답변을 생성해 내도록 하는 거지요.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코딩이나 글짓기, 학습 도우미 등 다양한 사용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것은 제한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API를 직접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밀한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이 어렵습니다. 즉 이것은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플러스 월정액, 즉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내며 유료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오픈 AI 플랫폼은 GPT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우리가 API 형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픈 AI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REST API 형태의 SDK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채팅 기반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 챗 모델, 이미지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 모델, 그리고 다양한 오디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오디오 모델까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밀한 파라미터를 제어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변들을 조금씩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백엔드에서 어떤 서비스와 AI를 접목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챗봇을 만든다든지 또는 검색 강화 등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물론 무료도 제공하지만 무료로는 정말로 맛보기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고요. 실제로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종량제 형태의 유료 패키지를 가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월정액 형태로 제공하는 챗GPT와 달리 사용한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픈 AI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알아두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AI 모델이라고 하면 GPT, 오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AI 모델을 오픈 AI 플랫폼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대화형으로 어떤 텍스트 기반의 답변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오디오를 생성하거나 또는 우리가 전달해준 오디오를 받아쓰기를 하거나 원하는 형태의 프롬프트를 전달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이러한 식의 다양한 AI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API 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한 양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API 키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API 호출할 때마다 발급받은 API 키를 함께 전달하면 이 API 호출은 어떤 계정에서 호출된 것이구나를 판단하고 그 계정에 비용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API 키를 우리가 발급받아서 함께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토큰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의미 기준으로 잘게 쪼갠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띄어쓰기 기준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복합 단어라는 게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대한이라는 단어와 민국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대한이라는 것이 하나의 토큰, 민국이 하나의 토큰, 이렇게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사용량과 비용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형으로 API를 호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달한 질문이 몇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AI 모델에 생성한 답변이 몇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토큰의 개수를 가지고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레이트 리밋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당 API 호출 빈도와 토큰 사용량을 제한하는 건데요. 이것은 계정의 티어에 따라서 다릅니다. 티어가 높을수록 단위 시간당 더 많은 토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템퍼러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템퍼러처라는 용어는 모델 응답의 다양성, 창의성을 제어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즉, 동일한 질문을 하더라도 매번 얼마만큼 다양하고 창의성을 부여한 서로 다른 답변을 해주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템퍼러처를 낮추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비슷한 답변이 올 확률이 커지고요. 템퍼러처를 높이면 동일한 질문을 하더라도 응답된 답변의 다양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라는 용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AI 모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요청하는지, 이러한 것을 전체 요청을 담아내는 어떤 그릇,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저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 어시스턴트 메시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습해 볼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프롬프트를 잘 구성하느냐, 잘못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답변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픈 AI 플랫폼을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AI 모델, API 키, 토큰, 레이트 리밋, 템퍼러처, 프롬프트와 같은 중요한 단어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프링 AI는 무엇이냐? 스프링 AI는 스프링 생태계에서 오픈 AI, 허깅 페이스, 올라마와 같은 다양한 대규모 언어 모델, AI 모델들과 연동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러한 LLM 서비스마다 다른 형태의 API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픈 AI랑 연동할 때, 허깅 페이스랑 연동할 때, 올라마랑 연동할 때 서로 다른 API로 다 우리 어플리케이션 연동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익숙한 스프링 방식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면 우리는 스프링 AI로 오픈 AI와 한번 연동을 해봤다 라고 하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손쉽게 허깅 페이스나 다른 LLM 서비스와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프링 AI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스프링 부트 스타터처럼 우리가 스프링 AI 스타터를 사용하게 되면 AI 모델을 자동으로 구성해서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등록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곳에서 의존성만 주입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즉, 스프링 AI 스타터를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면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그때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는 챗 모델, 이미지 모델, 그리고 오디오 트랜스크립션, AI 모더레이션, 임베딩, 오디오 스피치와 같은 다양한 AI 모델과 연동할 수 있는 빈 객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곳에서 컨트롤러나 서비스 레이어에서 이런 AI 모델들을 의존성 주입받아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AI 모델에는 어떤 AI 모델인지 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챗 모델입니다. 이것은 텍스트 기반의 대화를 통해서 답변을 생성한 AI 모델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미지 모델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텍스트로 설명을 쭉 해서 전달하면 이 요청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모델입니다. 이것이 AI 이미지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디오 스피치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텍스트를 전달해 주면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AI 모델인데요. 우리가 어떤 오디오 녹음이 필요할 때 기존에는 성우분들의 도움을 받았죠. 이제는 성우분들의 도움이 없더라도 이러한 오디오 스피치 모델을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우리가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디오 트랜스크립션 모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AI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ARS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고객의 음성을 요청사항을 받았다. 무슨 요청을 하고 있는지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싶다. 이럴 때 오디오 트랜스크립션 모델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 모더레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컨텐츠를 감지하는 AI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SNS와 같은 일반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다라고 하면 어떤 가입자가 폭력적인 글 또는 위험한 어떤 그런 내용의 글들을 올렸을 때 이것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다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요원을 계속 두고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럴 때 AI 모델, 모더레이션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1차적으로 사용자가 만든 어떤 컨텐츠들의 어떤 폭력적인 내용이나 성희롱적인 내용, 이런 좀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컨텐츠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점검하고 여기서 통과되지 않은 그러한 컨텐츠들만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컨텐츠를 감지하는 AI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베딩 모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텍스트를 벡터 형태로 변환해서 검색이나 분류, 추천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이 있어요. 이런 것은 래그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비즈니스의 AI 모델을 접목시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AI 모델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픈 AI 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API 키를 발급받아서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API 키 발급은 플랫폼 openai.com 여기에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정을 가입하시고요. 대시보드나 설정에 가시면 API 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API 키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API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reate new secret key 하시고요. 키 이름을 데모 그리고 create secret key라고 하면 키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키는 이 팝업 화면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닫게 되면 방금 전에 그 키는 더 이상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팝업에서 복사를 하시고요. 메모장 같은 데 잘 복사를 해서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키가 필요 없을 때는 다시 이 화면에서 여기 쓰레기통 아이콘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하면 이 키를 더 이상 사용 가능하지 않도록 리보크, 즉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생성하기도 하고 회수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이런 대시보드나 설정의 API 키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발급받은 API 키는 제가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자,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서 왼쪽에 프로젝트 정보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만 둘 거고요. 자르 파일로 패키징 할 거고 자바는 21 버전을 쓰죠. 그리고 의존성에 우리가 오픈AI라고 입력하시면 밑에 오픈AI라는 게 있습니다. Spring AI Support for ChatGPT라고 나오죠. 이 오픈AI를 프로젝트에 포함시키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오픈AI는 내부적으로는 HTTP 기반으로 우리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과 오픈AI 플랫폼이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는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스프링 AI의 API를 호출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HTTP를 사용하는지 JSON이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는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HTTP 기반으로 JSON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HTTP 기반의 라이브러리
제이슨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프링 웹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픈 AI와 스프링 웹 포함시켰고요. 코딩의 편의를 위해서 룸복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이존성을 포함시켜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생성된 압축 파일은 열어서 인텔리제이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제이로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스프링 AI 프로젝트에서 아까 발급받은 API 키를 포함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서요. 스프링 AI 오픈 AI의 API 키는 하고 컨트롤 V를 눌러서 아까 우리가 복사해 둔 그런 API 키를 이렇게 설정 파일에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API 키를 포함시키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스프링 AI 스타터에 의해서 기본적인 챗 모델, 이미지 모델, 오디오 모델 등 다양한 AI 모델과 연동할 수 있는 스프링 빈 객체들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API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프링 웹 패키지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보죠. 컨트롤러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API 컨트롤러라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REST 컨트롤러로 만들고요. get 매핑으로 chat이라고 하는 API를 하나 정의해 보죠. 그리고 이 API를 호출할 때는 파라미터를 하나 받겠습니다. 메시지를 하나 받을 거고요. 얘는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죠.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은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hat이라고 하는 URL을 호출할 때 메시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하게 되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픈 AI 플랫폼에 챗 모델에 전달하고 그 답변을 생성을 한 다음 그 답변을 다시 리턴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챗 모델이라고 하는 AI 모델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프로젝트에 스프링 AI를 포함시키면 챗 모델, 오디오 모델, 이미지 모델 이런 다양한 AI 모델과 연동하기 위한 빈 객체가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우리는 의존성을 주입받기만 하면 됩니다. private open AI 챗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의존성 주입받기 위해서 auto wired. 자, 이러면 이 챗 모델에 call 하고 전달된 메시지를 주면요. 이 메시지를 AI 모델에 전달하고 답변을 생성하도록 한 다음에 그 생성된 답변을 다시 이 콜이 스트링 형태로 리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리턴만 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죠? 챗 모델 하나 의존성 주입받고요. 오토 와이어드로 그리고 사용자가 이 API 챗이라고 하는 URL 호출할 때 전달된 메시지를 그대로 던져서 답변을 생성하고 이것을 다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간단한 연동 예제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었고요. 포스트맨으로 API를 호출해 보죠. 자, 우리가 get 방식으로 로컬호스트 8080에 chat이라고 하는 URL을 호출하겠습니다. 파라미터로는 메시지에 한번 질문을 던져 볼까요?
자, 서울 올림픽은 몇 회 올림픽이야? 라고 하는 문장을 메시지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서울 올림픽은 제24회 하계 올림픽입니다. 이 대회는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생성이 되었어요. 즉, 우리는 API를 하나 만들었고요. 메시지를 하나 전달받은 다음에 이 메시지를 오픈 AI 챗 GPT로 전달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전달받아서 이 API 호출한 쪽에 결과로 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API를 만들고 챗 GPT와 연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대화형 AI 모델인 오픈 AI 챗 모델을 의존성 주입받았고 이 챗 모델에 대해서 콜합니다. 호출을 해요. 플랫폼 API를 호출해요. 이때 사용자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 사용자 메시지를 보고 답변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답변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예제는 우리가 어떤 상품 정보, 상품 가격,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웹 화면을 통해서 입력하면 이것을 마케팅할 수 있는 문구를 오픈 AI 플랫폼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마케팅 문구, 생성된 마케팅 문구를 다시 웹 화면에 보여주는 그러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을 제품 정보를 담을 모델 객체를 생성해 보죠. 모델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프로덕트 인포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제품의 이름, 제품의 가격, 그리고 구매 링크도 받아볼까요? 제품의 특징들. 이렇게 4개의 프로퍼티를 갖는 프로덕트 인포라고 하는 모델 객체를 정의를 했고요.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코딩하기 위해서 골뱅이 데이터를 통해서 세터, 게터를 자동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빌더 패턴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웹 화면을 통해서 전달받도록 한번 해보죠. 우리가 타임 리프로 웹 화면을 만들 건데요. 아까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서 타임 리프를 포함시키지 않았죠? 타임 리프를 포함시키게 되면 익스플로러 버튼을 눌러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자, 스프링 부트 스타터 타임 리프가 들어갔네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프로젝트에도 넣겠습니다. 빌드 그래드를 여시고요. 밑에 자, 넣는 위치는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dependencies 밑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빌드 그래드를 수정하고 나면은 반드시 동기화 버튼을 클릭해야죠. 이런 식으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미처 추가하지 못했던 의존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의존성을 빌드 그래드에 넣어야 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익스플로러 버튼을 누르시면 이 형태로 의존성을 포함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빌드 그래드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익스플로러 클릭하시고요. 빌드 그래드를 클릭하면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떠한 것이 추가됐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당되는 것을 카피해서 직접 빌드 그래드에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타임 리프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웹 화면을 만들어 보죠. 우리가 만들 웹 화면은 마케팅 리퀘스트라고 하는 HTML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제가 미리 만든 예제에서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폼이 하나가 있고요. 이 폼에는 제품의 이름, 제품 가격, 구매 링크, 제품 특징 4가지를 입력받습니다. 자, 이렇게 인풋 태그가 4개가 있죠. name, price, 링크, 그리고 features라고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인풋 태그를 화면에서 입력받는 폼을 만들고요. 입력받은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누르면 다시 마케팅을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합니다. 자, 이렇게 폼 화면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럼 마케팅이라고 하는 웹 URL도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러에 마케팅 컨트롤러를 만드시고요. 얘는 그냥 컨트롤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픈 AI 챗 모델을 우리가 의존성을 포함시킬 겁니다. 챗 모델 오토 와이어드로 포함시키고요. API를 만들 건데요. 폼 입력을 받는 거니까 2개의 API를 만들어야 되겠죠. 폼을 요청하는 get 방식의 URL과 입력된 폼을 가지고 전달하는 포스트 방식 2가지를 만들면 됩니다. 자, 우선 get 방식으로 폼을 요청하는 것은 마케팅 여기서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죠. 이 폼 자체를 리턴하면 됩니다. 폼의 이름은 마케팅 리퀘스트였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든 이 웹 화면이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웹 화면에서 입력을 채우고 나서 생성 버튼을 누르면 다시 마케팅을 이번엔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하죠. 이번에는 포스트 방식으로 마케팅을 매핑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입력을 받을 거죠. 프로덕트 인포라고 하는 객체를 입력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폼에서 name, price, link, features 인풋 태그 이름과 동일한 프로퍼티 이름을 갖는 그러한 프로덕트 인포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줄 거예요. 자, 프로덕트 인포에 name, price, link, features 동일한 이름으로 프로퍼티가 있죠. 그러면 입력 폼에서 name, price, link, features 입력된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에 매핑을 한 그러한 프로덕트 인포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전달하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API를 호출할 겁니다. 챗 모델의 API를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실어 보내야 되겠죠. 웹 화면으로 실어 보내기 위한 모델 객체를 하나 전달받고요. 그 결과는 마케팅 리스판스라고 하는 웹 화면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덕트 인포에 들어간 내용을 가지고 마케팅 문구를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생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오픈 AI 플랫폼에 요청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이 요청하는 메시지, 이것을 시스템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시스템 메시지는 new 시스템 메시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스템 메시지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스트링으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제에서 제가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시스템 메시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너는 전문 마케팅 카피라이터야. 입력된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블로그 홍보 페이지에 사용할 매력적인 마케팅 문구를 작성해줘. 작성 조건은 첫 번째,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첫 문장은 강렬하거나 공감 가는 표현을 사용해.
두 번째, 제품 특징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장점이 잘 드러나게 작성해줘. 가격과 구매 링크는 구매를 자극하는 문구와 함께 포함시켜야 되고, 글자 수는 전체적으로 300에서 500자 정도로 하고 캐주얼하지만 설득력 있도록 작성해줘. 필요하다면 이모지도 활용해. 이렇게 시스템이 오픈 AI 플랫폼에 요청하는 메시지, 이것을 시스템 메시지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시스템 메시지는 어플리케이션에 고정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매번 달라지는 사용자 요청 메시지는 유저 메시지가 되겠죠. 유저 메시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유저 메시지. 자, 이 new 유저 메시지 여기서도 우리가 프롬프트를 제가 예제에서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 유저 메시지 만들 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입력 정보, 제품명은 여기, 가격은 여기, 구매 링크는 여기, 제품 특징은 여기,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를 0, 1, 2, 3 마킹을 하고요. 이 플레이스홀더에 차례차례 프로덕트 인포로 전달된 이름, 프라이스, 링크, 피처스를 이곳에 넣도록 메시지 포맷이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의 포맷 메서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쓰시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시스템 메시지는 매번 고정해서 사용이 되고요. 사용자 요청할 때마다 달라지는 유저 메시지는 입력된 상품의 이름, 가격, 구매 링크, 특징들이 매번 달라지겠죠. 그럼 유저 메시지도 매번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고정된 시스템 메시지와 매번 달라진 유저 메시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번에는 챗 모델과 연동해 보겠습니다. 자, 챗 모델 의존성 주입 받은 것을 가지고요. 똑같이 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스템 메시지, 유저 메시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스트링으로 반환될 겁니다. 이렇게 반환된 것은 모델을 통해서 다시 웹 화면으로 전달해 보죠. add attribute, 전달할 데이터의 이름은 마케팅 리절트라는 이름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리절트. 그리고 이 모델은 이 마케팅 리스판스라고 하는 웹 화면으로 전달이 되겠죠. 마케팅 리스판스 웹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임 리프로 만들 거고요. 마케팅 리스판스. 자, 이 마케팅 리스판스도 제가 예제에서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간단한데요. 자, div 태그 하나 만들고요. 이 div 태그에 모델을 통해서 전달된 마케팅 리절트라고 하는 텍스트로 리플레이스 해달라고 이렇게 타임리프 문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AI 모델이 만들어준 마케팅 문구가 화면에 보이겠죠? 그리고 다시 마케팅 문구 작성 화면으로 가기 위한 링크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실행해 볼까요? 자,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8080에 마케팅. 자, 마케팅 문구 작성. 제품 이름은 뭘로 해볼까요? 멀티캠퍼스 선크림 5,000원으로 하고요. 쿠팡에서 판매한다 라고 하고, 네, 링크를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품 특징은
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없다. 두 번째는 대용량이라 온 가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확실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 믿을 수 있는 국산 제품이다. 이렇게 제품의 특징들을 입력하고 생성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오픈 AI 플랫폼이 만들어준 마케팅 문구를 볼까요? 여름철 필수품 멀티캠퍼스 선크림으로 피부를 지켜보세요. 햇살 아래에서 노는 것은 즐겁지만 우리의 소중한 피부는 지킬 필요가 있죠. 이러한 식으로 마케팅 문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네요. 이모지도 중간중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용량이다. 우리가 입력한 그런 특징들을 적절히 잘 녹여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구매 문구. 지금 단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스템 메시지로 전달한 것들이 적절히 잘 반영이 돼서 이렇게 마케팅 문구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다시 또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웹 화면을 통해서 입력받은 내용들, 이것을 매번 입력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메시지, 사용자 메시지, 이런 것을 유저 메시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시스템 메시지를 정의하고, 이것은 대부분 고정된 메시지가 사용이 되겠죠. 이러한 고정된 형태의 시스템 메시지를 정의하고 매번 달라진 유저 메시지와 함께 시스템 메시지 플러스 유저 메시지, 이러한 형태로 콜, 시스템 메시지, 유저 메시지 둘 다 전달하면 이것을 다 읽어보고 판단하고 이 요청에 따라서 답변을 생성해 줄 겁니다. 생성한 답변을 우리가 다시 모델로 전달하고 이 모델로 전달된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는 웹 화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픈 AI 플랫폼을 이용하면요, 유저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이것을 가지고 AI가 생성해 준 그러한 답변을 우리가 적절히 웹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또는 API를 통해서 다시 전달해 주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서 스프링 AI라고 하는 그런 의존성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다양한 AI 모델과 연동할 수 있는 스프링 빈 객체들이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만들어지고요. 우리는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의존성을 주입받기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스프링 부트다 책에서는 이러한 챗 모델 이외에 이미지 모델, 오디오 모델에 대해서도 어떻게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동할 수 있는지 예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